네. 몇 킬로 정도요? 20kg 정도. 그러면 그때 되게 막 이렇게 날씬했을 때 얼굴 느낌하고 지금 20킬로면 엄청 많은 건데? 맞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 제가 술을 좋아해요. 술을. 그리고 보니까요, 화를 내는 것도요, 화를 안 내본 사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화의 형태로 나가니까 또 착한 엄마들은 자기가 화를 내고 막,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화를 내지, 진짜? 그 애들 학원 가면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난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돼. 술 한 잔 마시고 싶네? 맞죠? 맞아. 그 술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싹 쌓이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순간 빨리 해결하는 게 술이야. 몸의 온도를 올려주고 정신 긴장된 걸 풀어버리잖아요. 술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걸 해결을 하거든요. 아니,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계속 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더 센 걸로 또 덮어버려요. 그럼 계속 또 타겠죠. 우리가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 먹을 때 당연히 안주도 먹고 또 술 또 화나면 천천히 먹어요, 빨리 먹어요? 술 빨리 먹는다고요. 술도 빨리 먹고 안주도 빨리 먹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더 짜증나고 막. 그러면 이제 원망도 돼. 나도 진짜 예쁘고 날씬했었는데. 너 엄마 진짜 옛날 사진 봐봐. 이거 엄마 옛날 인스타. 나 진짜 엄마 레깅스 입고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호텔 화장실 앞에서 엄마 이거 하림 생닭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장난 아니었었어 지금. 근데 지금 장난꾸러기 돼가지고 완전 개구쟁이. 진짜 너희들 때문이야. 엄마 너희들 키우느라고 진짜 이렇게 됐어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애들 가면 내가 애들한테 왜 이러지? 내가 나 너무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이 남자애 둘이잖아요. 그럼 마을 3개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를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어. 웃으면서. 우리 아들 엄마가 아까 하라는 거 했어? 아직 안 했어? 뭐 하고 있었어? 핸드폰 보고 있었어?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게. 엄마 화가 많이 난다. 그리고 또 니들 둘이 또 싸우고 또 있었어? 서로 막 고자질하면서. 네가 그런 거는 너희 할아버지를 닮아서야. 그게 다 유전이거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려면 마을이 3개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모가 조카 막 혼내는 집 별로 없어요. 이모는 항상 사랑스럽다 그래. 막 사고 치면 언니 저런 애들이 커서 잘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뒤지고 쟤네는 커서 잘 되냐? 남의 애라고 하지. 그냥 지들은 편한 얘기만 하고 자빠졌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게 지금 인격적으로 마음에 들고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뭐 애를 어떻게 키워라 그러는 거에 이상적으로 하려면 엄마 한 명으로 어렵다니까요. 현실적으로다가. 근데 남자애 둘이야. 연년생이야.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건 회사 동시에 2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그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확 풀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전에도 술을 잡수셨겠지만 술이 더 땡긴다고요. 전에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먹었어요. 그냥 술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0%라고 생각하는 그 자람에서 그거를 전 70점으로 낮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더 이렇게 말해. 애들이 크면 엄마는 진짜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엄마는 너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거야. 엄마는 그런 권위적인 엄마 싫어. 나는 엄마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를 원하는 거야. 니들이 친구처럼 엄마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엄마가 네 친구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어? 지가 일주일 전에 친구 같은 엄마를 원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또 엄마가 수틀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점수로 치면 70점만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각하시기. 지금 엄마가 아이한테 몇 점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80점, 90점, 95점 엄마 되고 싶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70점짜리 엄마만 돼요. 엄마가 모질라도 괜찮아요. 엄마가 모질러야 아들이 성장하는 게 있어요. 남자는 내 엄마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장해서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놀아본 여자들이 남편을 잘 이렇게 하시는 게, 놀아본 여자들은 알아도 물어봐.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야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알려주면 바로 뭐라고 해요? 고마워. 자기야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나는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 너무 고마워. 자기가 있어서 너무 진짜 고마워. 작은 일에도 고마워. 고맙다. 차라리 물어보고 고맙다. 이거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70점짜리 엄마만 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목소리 자체가 이 새끼한테 물어봐도 별거 없는데 나 이거 나 세종시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역삼동에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 새끼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웃는 건 동의한다는 뜻인데 지금. 제가 솔직하게 살짝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고 TVN도 김창욱 쇼 3 했잖아요. 그거는 녹화 당일 그 순간까지도 무슨 질문인지 제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이 어떤 걸 물어봐도 나는 아주 진심으로 기술적으로 잘할 거야. 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러니까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모르는 거는 이건 모른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는 거 제가 제공해주는 엄청난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상대적으로 유쾌하고 진솔하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네. 그리고 솔루션은 오히려 더 작은 느낌이야. 그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 다 구원해 드리고 싶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진짜. 인간이 우리가 다 모질라고 부족해.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모질란 나를 누군가가 좀 따뜻하게 봐주는 거.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봐주잖아요. 그럼 나도 좀 좋아져. 그러면서 제가 김창욱 쇼 3에 보니까 제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하더라고요. 왜? 모르는 건 모른다. 그렇지만 따뜻하게 같이 웃으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거에 마스터가 될 수가 없어. 근데 한국 엄마들은 이제 더 잘하고 싶거든요. 애들이 많지 않고 또 잘하고 싶어. 엄마들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가 많아.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도 못하신 것도 있고 애가 많아서도 못한 게 있어요. 저희 엄마는 애가 6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년생 김미자하고 맨날 싸우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은 하나 뒤지라는 거예요. 새끼가 여럿이어서 하나 뒤져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애가 한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소중해. 더 소중해. 그래서 더 잘 키우고 싶어. 그 잘 키우고 싶어가 뭐예요? 한국 엄마들이 남들 하는 것만큼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남들이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들 안에 엄청 사연이 있는데 겉에서 보기엔 희극이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비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희극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가까이에 비극의 요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겉에서 보니까 평범하게. 근데 살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이게 생겨.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뜻을 세우시고 뜻이 안 돼도 한 70점, 65점만 돼도 그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기엔 좋다. 진짜 나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 알았다 이 새끼야.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남자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2명은 진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랬건 저랬건 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낳는데 아이가 집에 둘 있는 건 선생님은 진짜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에 큰 일을 하고 있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에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34세 여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사는 아, 34살 박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몇 개 정도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넘었는데 임신을 계속 시도했다가 아, 유산을 또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원했던 것에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아. 약해진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번이요. 2번. 그래요. 사실은 이게 남자들은 너무 잘 모르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여성들의 그 마음을 절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임신을 하고 자기의 몸에서 아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 생명이 생명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충격은 남자들이 진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아무리 안다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슬픔의 무게감은 매우 아마 클 거예요. 네. 그것과는 다른 경우인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여기가 무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자기가 태어나서 나는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해, 바래 이러는 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노래를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마치 여성들이 나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나 엄마가 되고 싶어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을 했네요. 근데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주댕이를 까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일 부산에 있는 콘서트 홀이 커요. 한 1,300명이 오시는데 2번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토크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15년 동안 더 씁쓸한 거예요. 왜? 무대는 같고 나는 그 무대에 섰는데 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아, 결국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들은 안 되는 게 맞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았죠. 저는 여러분의 뜻대로 정말 됐다면요,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물론 남편도 여러분으로 만나서 많이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돼.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50 전후가 되면 회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회색주의자가 됐는데. 아까 막 우리 저렇게 1년 막 결혼해가지고 막 너무 보기 좋잖아요. 막 그랬고요, 막 너무 사랑하고요. 그러면은 막 너무 보기 좋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것 같냐? 그런 게 3년이면 심하야. 옛날엔 누가 안 그랬냐? 좋을 때 즐겨라. 이제 이런 마음이 먹어지면서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면 먹었어, 그런 마음을. 그래서 사람이 회색이 돼, 회색이 되고 사랑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 마음의 땅이 가장 스산해. 사랑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않는 땅.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반복해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최근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마음 아픈 일이 여러 번 있으면 우리는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저희 형네 이름 다 바꿨어요. 형수님, 조카 4명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저 이제 형 이름 몰라요. 만나면 손만 들어요.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 근데 제가 젊을 때는 뭘 이름을 바꿔, 무슨 형은 그 부모님도 뭐 살아계신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제가 선생님처럼 그런 날이 오니까 왜 이름을 바꾸는지 이해하겠다. 그러는 때가 오는구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만큼. 어쩌면 그거는 죽음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느낌. 제가 제주도에서 삼겹살 먹다가 뭐 하나 배웠거든요. 제주도 가면 저는 삼겹살 많이 먹어요. 두루치기 하고 오겹살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겹살을 이렇게 굽는 걸 보는데 얘를 언제 뒤집나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고기를 언제 뒤집어요, 여러분? 고기는 밑에 쪽을 진심으로 구우면 그때가 되면 돌려요. 요리 입장에서 보면 고기는 뒤집혀진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말입니다. 삶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그래서 계속 삶을 구웠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렇게는 생각합시다.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삶을 구워가자. 아이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길 바라고. 오늘 남편분한테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해요. 나중에 영상 메시지 아이가 조금 커서 보면 엄청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아서 만나게 될 아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아기야, 어쩌면
나는 너를 만나려고 이 먼 길을 왔나 봐.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너를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게.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 그리고 남편한테도 지금 빨리 오라고 해줘요. 자, 남편한테. 오빠,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난 오빠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나랑 결혼해주고 내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 잘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살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힘든 것도 아니고 계속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51대 49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의 무게가 51이 될 때. 그때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본인이 기분 좋아지는 음식을 한번 잡수시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그때 꼭 혼자 있지 말고 뭔가 나에게 딱 그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극 영화를 전공한 후 일이 순탄하게 풀렸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하며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꿈을 가꾸며 살아가도 될까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재밌게 받아쳐 인생의 걸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년차 팬 엄우식 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년차 강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 어떤 계기로 듣게 되셨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하는 일 그런 괴리도 있었고, 가정 안에서도 이제 결혼 11년 차가 됐고, 집사람과의 그런 소통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보다가 그전에는 김창욱 교수님을 딱 느꼈을 때, 얼굴이 참 저처럼 중동 아랍 그런 계통의 그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제가 얼굴을 잘 못 봐서 그래서 본 겁니다. 네. 되게 느끼하시게 생기신 분이구나라는 것만 일단 우연히 한번 계속 해주세요. 강의를 듣게 되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 같은 걸 좀 귀 기울여서 기억하고 적고 또 와이프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분을 닮아라 항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집사람이 이분을 닮아라. 네, 와이프가 계속 그 가서 듣고 깨닫고 이렇게 와라 해서 좋은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공이 그러셔서 그런지 주댕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이 순간도 강의를 잘하고 싶진 않아요. 강의는 오히려 훨씬 부담과 책임을 느껴요.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었어요.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프로 가수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너무 잘하고 싶어. 이런 거 몇 개 안 와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결국 지금 안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음악이 저의 힘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신처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몇 년을 보냈으니까. 그거는 아쉬움이고 그리움일 뿐이지 전 제 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선생님은 우리의 이름을 또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전부 다 노래가 잘 되더라고요. 전에는 힘이 들어가서 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바로 직전에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는 거래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김창옥이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김창옥은 세상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가요, 나이가 20살, 30살 이상을 먹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다른 사람 말 더 안 들어요. 여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도 힘들어, 예수님. 전부 그 사람한테 도와주라. 나이도 젊어 보이더구만, 아주 뭐. 그것도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우리는 20살 이상 먹고 누군가의 말을 거의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회 구조가. 왜냐하면 어려서 너무 권위주의자들한테 많이 억눌렸거든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죠? 중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죠? 중고등학교 똑같이 맞아요.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았어요. 군대 가면 지금 30 넘으신 분들 군대에서 대부분 다 맞았어요. 교관한테 맞고 선임한테 또 맞고.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돈으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주의자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구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시하고 명령을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명령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100% 이해하고 저 또한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우리 남성분께서 30이 넘어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선생님 마음에 상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죄송하지만 40대 후반입니다. 예. 40대 후반. 좀 젊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맞아본 적 없죠? 이렇게 50대 형한테, 그냥 50대 중동 형한테 맞아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40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봄이 오면 말입니다. 고전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갈아 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곡괭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엔 소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갈아 엎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요? 씨를 뿌리려고요. 선생님 마음이 30대의 여러 가지 일로 갈아 엎어졌겠죠. 마음이 곡괭이 같은 걸로 찍히고 엎어지고 또 찍히고 또 엎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씨앗이 들어갈 틈이 생긴 거죠. 그 씨앗이 바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생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시작인데 선생님 마음에는 봄이 시작될 겁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드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되고 싶었고 30대가 되면 정말 어른 같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어요. 나이만 먹었지 이루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도 결혼도 뭔가 안정감을 찾고 싶은데 이뤄낸 게 없다는 생각에 우울합니다.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만나면 금방 헤어지고 직장도 오래 다니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언제쯤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떤 상황이세요? 네, 환경이?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이 친구는 결혼도 하고, 뭐 저보다 더 뭐 고학력자인 친구들도 보면 직장도 잘 이렇게 탄탄한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혼자만의 그런 비교되는 그런 거랑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어요? 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40%? 제 친구의 비율을 100%라 걔네 보면 거의 이혼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안심해요. 자, 걔네들 지금 90% 다시 이혼해요, 정말. 일단 기분 좋아졌죠? 아주 밝게 웃으신다. 친구들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아우 밝게 웃으시는 거 너무 보기 좋으시다. 네. 이제 안정된 뭔가를 이제 삶에서 이제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네.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아마 또 내년 봄에 또 결혼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을쯤에 이혼할 거예요. 걔네들도. 일단 결혼 안 하신 거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하신 여성분들 제 얘기가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죠? 우리 여성분은 웬 복입니까 지금? 지금 장난 아니다 진짜. 일단 첫 번째 우리 여성에게는 아주 괜찮은 기회가 있다. 연애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겉보기로는 뭐가 계속 일이 잘 돼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속으로는 저는 9년 됐는데 9년 전에 처음 정신과를 갔거든요. 제 발로 찾아서.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사람들이 알아보면 너무 창피한데? 막 이런 게 엄청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접수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혹시 나한테 김창욱 강사님이세요? 나 세바시 완전 많이 봤는데 근데 정신과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여성분한테는 그런 어떤 환청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 일단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 보면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강연이 없어져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때 유통 일을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팔았거든요. 그때 그걸 하면서 뭘 알았냐면요. 우리나라 과일의 70%는 선물을 한대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과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좀 가격대 있는 과일들을 어떻게 하죠? 선물을 해요. 근데 주로 언제 선물을 하죠? 그렇죠. 명절 때, 추석, 설, 구정 이 세 번이 과일을 생산하는 분들과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대목이에요. 한국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그건 농가마다 다르는데요. 보통 사과가 가장 자연스럽게 맛이 익는 때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추석 때가 대목인데?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일부 농가가 봄에 꽃이 피면 성장 촉진제를 이렇게 바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커지냐면 빵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보면 그 선물하려고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사과 대가리가 배랑 어린애만한 게 있죠. 보기가 좋아. 근데 막상 사서 먹어보니까 맛은 그닥 없는 경우가 있죠. 사과가 맛이 정말 들 때는 그 때가 지나고 나서 자기의 때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이 삶의 맛이 드는 때는
세상이랑 그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남들 할 때 자기의 때를 하려고 해. 뭐 30 몇 살에 결혼을 하고 30 몇 살에 뭐 직장을 잡고, 그리고 남들은 보니까 또 다 그런 것 같아. 막 쟤네들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애 낳아가지고 막 행복해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 보기에는 쟤네는 애 낳고 또 막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근데 사실 그 남편은 막 분리수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그런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가고 차에 있는 거야. 지하 주차장에 핸드폰 하면서. 왜 안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거 모르니까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진짜. 다 자기의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여성처럼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 어려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하고 선생님한테. 남들 할 때 해.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는 평범한 거 항상 말하는 거야. 공부할 때 해. 때가 있어. 재수는 안 돼. 너 뭐 쓸데없이 너 찾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대학 가서 네가 알아서 해. 네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는데 너는 뭐라고 결혼을 안 해? 엄마 친구들 딸들 다 결혼해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네 친구들 이혼했는데 너는 왜 이혼을 안 해? 엄마가 대단한 걸 바래? 우리나라는 다 남들 할 때 하래. 근데 그 소리가 우리 여성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도 이젠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남들 할 때 못하니? 네가 뭐가 모자라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너보다 모자란 애들도 지금 다 잘 됐잖아. 남편 다 회사도 좋은데 만나가지고 나보다 진짜 못했던 애들인데 내가 뭐가 이렇게 못나고 바보 멍충이어서 난 이러고 살지?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내가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직장에서 내가 좋은 기운을 풍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팀장님 뭐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말을 자격지심? 자격지심? 그러면 더러워 이런 회사 더러워서 안 다녀. 나 진짜 자존심 하나 나 진짜 갖고 살아왔는데 나 싫어. 진짜 나 세상 보고 싶지 않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나 진짜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나 진짜 못 다니겠어. 직장 옮겨. 그리고 모자 쓰고 나 모자 깊게 눌렀을 거야. 직장 옮겨 다니는 와중에 나이를 더 먹네. 진짜 더 먹으니까 연애도 더 안 되고 진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상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 웃을 때 인상이 좋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니야. 인상이야, 인상.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외모가 중요한 것 같죠? 처음엔 중요해요. 솔직히 좀 있어, 그런 거.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계로 가면 100% 인상이에요. 우리 여성분 웃을 때 인상 좋단 말이에요. 저 봐봐. 좋잖아요, 지금 저. 좋아. 그럼 마음이 바뀌면 인상도 바뀌어. 그럼 일도 조금씩 풀려요. 주변 사람도 좋아해. 그러니 나는 나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뭐라고 얘기해 줄 게 없냐라고 한다면 우리 여성이 여성의 때가 늦게 와도 때로는 그 때가 왔는데 아주 단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래도 소중한 인생이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다. 그거를 인정해 줄 때 자기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그걸 인정해 줄 때. 내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고 남들보다 뭐 탁월한 무언가를 내지 않아도 내 인생은 소중한 내 시간이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진짜. 제가 요즘 상조회사하고 일을 시리즈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회사 강연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사람의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근데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살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몇 년 남았겠어요? 남은 시간의 3분의 1은 또 자는데 9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90을 기준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년이에요? 조금 더 오래 살라고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진짜 이거 30년 안 남았는데 무슨 50년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오래 살아보려고 진짜 짜증나. 자, 그러면 30년 남았으면은 3분의 1을 자야 되니까 20년 남았잖아요. 80 넘어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가는 게 무슨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은 최소한 내가 가고 싶은 곳, 건강한 내 무릎으로 가야지 인생이지. 그러면은 건강관리 무조건 오늘부터 해야 돼요, 진짜. 오늘 집에 갈 때 다 뛰어가요,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죠? 안 죽어. 죽을 것 같을 뿐이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체력을 기릅시다. 이건 그냥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돼. 얼굴은 관리 안 해도 돼요. 체력은 관리해야 돼. 몸매는 관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체력은 관리해야 돼.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주신 편지 해보겠습니다. 현재 21살,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나마 덜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니는 대학을 그대로 다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등록금만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 같아요. 그렇다고 대학을 관두거나 휴학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해요. 어디 계세요? 21살 우리.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유아교육과. 네?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이면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과보다 나의 그 조금 선택이 좀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냥 애기 좋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어머니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그냥 애기들 귀엽고 해서 그냥 간 거였는데 뭔가 막상 교육봉사 나가고 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애기들이 그렇게 막 울고 나가니까 애기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옹알이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이 예뻤던 거지. 그냥 말하기 전까지 애기들이 예뻤던 건. 아, 그러니까 막 옹알이하고 막 앵앵앵 이 애가 좋은 거지. 막 애들이 막 커가지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네? 뭐라고요? 복권. 그 빠따 맞아 본 적 없죠? 지금 21살에 지금 너무 지금 그럼 복권 당첨되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집 사기.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집 사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놀러 다니기. 놀러 다니기? 어디로요? 해외. 해외 어디? 그냥 유럽 여행 다니고 싶어요. 며칠? 그것까지는. 아니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해외 어느 나라 며칠? 지금 가고 싶은 데는 방콕 한 일주일? 방콕 일주일? 네. 그러면 가요. 그냥 본인 돈으로. 제가 뭐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안 돼. 거지돼. 안 돼요. 자,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방학 되죠? 네. 그러면은 알바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야. 어디 가기 위해서요? 방콕. 방콕 가기 위해서. 3박 4일이라도. 아무 목적 없이. 아니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엄마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 뭔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에 벌리기가 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그럼 지금 알바해서 한 달에 얼마 받아요? 30? 35만 원? 어떤 알바 하는데요? 서빙 음식점 서빙 알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름 방학은 좀 힘들겠죠. 겨울 방학 때는 갈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겨울 방학 때 방콕을 한번 갑시다. 아니 저랑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갑시다. 갑시다 이겁니다. 네,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방콕 3박 4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끝에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가 우리에게 남는지. 어때요? 이 계획.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가게 된다면 우리 이따 나가면서 스태프분에게 얘기하셔가지고 연락처 주세요. 정말 가게 된다면 티켓 사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모티콘 보내드릴게요. 자꾸 뭐 받으려고 그러면 거지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해. 정말 가신다면 김창욱 쇼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 달 알바비를 여행비로 지원할게요. 방콕 가는 거 티켓 딱 찍으면 저기 PD님이 한 달 알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요. 진짜 나 다 기억해. 돈 관련해서는 진짜 저 등골 빼먹으려고 하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진짜 얼마야? 32만 5천 원. 5천 원 올라간다고 5천 원. 아 32만 원까지 30만 받는데. 원에서 35만 원 받을 때도 있는데 보통 32만 5천 원 받아요. 제가 보기에 인생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35만 원 하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티켓을 사면 그때 35만 원 김창욱 TV에서 젊은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때 여행 갔다 오고 뭘 얻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뭘 얻어야 되고 이때 뭘 해야 되고 그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삶은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저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1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져서 그때는 이건 죽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왜 죽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다니까요. 아, 이혼했다고 왜 죽어요? 대학 못 나오고 이름 있는 대학 못 나왔다고 왜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냐고요. 우리는 너무 가짜 소리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사기 맞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건. 그러니 그냥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알바해서 꼭 그 돈 모아요. 왜냐하면 이때 누군가가 100% 그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바해가지고 그게 내 진짜 영혼의 골수가 되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가 사회가 우리와 함께 하네. 그것도 또 좋아. 네. 35만 원 이상은 안 돼요, 진짜. 아니 그거 진짜 힘들어, 진짜. 그러려면 여러분 티켓 더 많이 그냥 200만 원어치 사야 돼요. 나훈아 쇼처럼 진짜 안 돼. 그거. 요즘에 예전에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좀 벌어서, 왜냐하면 말로 해서 안 되는 데는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좀 벌어서 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 보려고 합니다. 뭘로 해서 벌지는 생각해 봐야죠. 본인이 본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본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민주. 그러면 우리 감독님 보시고 저 감독님을 민주라고 생각해요. 민주한테, 민주가 여행을 앞둔 민주가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할 거라 믿고 성급해하지 않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해줘요. 이제 방콕 가서 제 선물 뭐 사올지 그것도 좀
35만 원이나 줬는데. 뭐 좋아하세요? 네? 뭐 좋아하세요? 루이비통? 아, 짭은 안 돼요. 나 진짜 그런 거 짭 싫어해요, 진짜. 진퉁 좋아요, 진짜. 그래, 우리 민주 학생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20년 군 생활 마치고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도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했던 터라 사회생활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 상사와의 관계,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전직 군인?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군 생활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선생님? 군대를 2번 다녀왔습니다. 부사관으로 4년 하고, 그 다음에 전역하고 이제 장교로 15년. 어떤 업무, 뭐 병과가 어떤 것이었어요? 통신병과였습니다. 무선 통신이요, 유선 통신이요? 그 간부들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그런 거 없고 그냥 지휘관이니까. 맞습니다. 그 전체 총괄하시는군요. 네네. 군대 생활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고 그랬기 때문에 전역하고 사회 나와서 지금은 어떤 일 하게 되신 거예요? 방산업체에 지적해가지고 방위산업체. 좀 방사능 하는 것 네. 한다고 그러죠. 요새 K 방산이 좀 떠가지고. 그렇죠. 네.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위에서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장교 지휘관으로 하셨다가 지금은 근데 그래도 포지션이 좀 있지 않으세요? 경력이 있으시니까? 20년 하고 가니까 좀 이제 직급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갔는데 하는 일이 좀 이제 사원처럼 이제 어리버리하게 하니까 하는 일이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렇죠. 네. 뭐 지휘관도 하셨다는데 뭐 군대 네, 생활 어떻게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네. 이해가 안 되네. 방이 아니셨어요? 방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얘기.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5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리버리하다고 말한 새끼래. 그분은 이제 상사님 되시는 거죠? 네네네. 생산하시는 곳에 계세요? 아니면 이렇게 행정하시는 본부 쪽에 기술 계세요? 영업 쪽에 있습니다. 기술 쪽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어디인가요? 지금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네네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사병들은 이제 저는 사병이었으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해병대는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가거든요. 보통 거의 지원이니까 19살에서 20살, 21살이 제일 많아요. 육군은 되게 나이 많이 먹고도 막 27살에도 들어오는데 해병대는 고등학교 보통 저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아니면은 그때는 저 93년 때 입대했는데 저희 때는 4년제 대학 다니다 온 사람들이 10%도 안 됐어요. 해병대. 그래서 4년대 다니다가 왔다 그러면 해병대가 대학인데 왜 대학을 다녔어? 영원한 대학이야, 해병대. 이런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던 그런 어두운 시절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고졸이 70%, 전문대 다니다 온 친구들이 20%, 4년대가 10% 됐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다가 온 애들은 주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이가 20살, 21살에 들어간 애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 그러니까 이네들은 군대 오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나이도 어린데도 이게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딱 이게 있어요. 딱 이렇게. 근데 대학 다니다가 24, 5살 때 들어오는 학교 좋은 데 다니다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항상 이 새끼 이거 뭐 너 이거 뭐 그 대학 어떻게 들어갔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부사관에서 장교로 가시는 것도 어렵거든요. 누가 군대 2번 가려고 하겠어요? 꿈에서도 벌떡벌떡 깨버려요. 꿈에서 제대하고 10년 지났는데 통지서가 온 거야. 희한해.
고참 꿈은 안 꿔요. 항상 괴롭힘 당하고 막 제대할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 막 그런데 꾸다가 막 잠에서 깨요. 근데 그 군대를 2번이나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선생님은 틀림없이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배드민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이클 선수로 뛰고 계셔서 그래요. 쓰던 근육이 다르니까. 근데 오히려 조금만 릴렉스 하시고, 극장도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극장은 안 그러는데 옛날 극장은요, 그 이렇게 벽등 같은 게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늦으면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밖은 환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다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초 그거 설사 같은 거 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을 거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이 잡순 분들, 옛날 극장 다닌 사람들. 근데 삶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배경이 갑자기 바뀌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갱에 갇혀있던 분들 구출할 때 제일 먼저 그분들 어떻게 해줘요? 그쵸? 어디를 가려줘요? 눈을 가려줘요. 왜요? 왜냐하면 눈 자체가 어두움에 세팅값을 잡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환경에 오니까 그럼 눈 잘못하면 실명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먼저 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여기에 있다가 지금 산업체로 갔잖아요. 갑자기 다른 환경에 갔거든요. 오히려 더 보려고 하면 눈 더 상해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만. 그래야 캄다운 하면서 선생님 가진 실력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안 보이는 것도 선생님 딱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시기가 좀 있어요. 그때 그거를 좀 기다려주면 좋거든요. 지휘관도 상사도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요즘 좀 욕먹는 건 이제 그렇다 치세요. 그냥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알았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대포로 쏴버릴까 이 새끼야 막 하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하면 민간인들이 안 보이시는 현장에만 있었던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게 여기 경험이랑 같이 해서 더 잘 보일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책에는 길이 있지만 현장엔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기 현장과 플러스돼서 더 좋은 인물 인재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만 조금 마음을 컴다운하고, 너무 어떻게 살려고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적응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긴장해서 더 안 보여요.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상사는 또 장교라고 하더니 또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피고 다니고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요? 알았어 이 새끼야. 언어는 저를 닮아가지 마라. 네. 마음 좀만.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 중인 이 나라에 24시간 군인과 경찰과 소방 공무원 그분들이 직업으로서든 의무 복무로서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과 선생님께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하는 일이 많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상담하면서 그 슬픈 감정에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말기암으로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연명 이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조금 가족들하고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많은 거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다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다른 그 수강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관찰은 못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이입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지금 하신 지 1년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평상시, 네, 그쵸? 네. 평상시에도 환자분들이 힘들다고 그러면은 아우, 환자분 너무 힘드시죠? 저희는 환자분 때문에 더 힘듭니다. 지금 보호자도 도라이시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간호사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때 기분을 아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없을 때 임종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고마웠다고. 네. 그래서 그때 좀 사명감이랑 보람을 더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의 제가 간호사로서의 살아갈 길을 조금 더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런 또 병동에 또 오게 돼서 그때 그 느낌들이 지금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 지금 몸에 전기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 꿈에서 나와가지고 왜 내가 배를 눌렀을 때 한 번에 안 왔냐. 귀지를 팔아. 나이도 어린 친구가. 보통은 그런 일로 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 다른 말 하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냥 인사하시고 아직도 그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성함이 인사하시면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생하죠, 지금도. 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중환자실에 있었어갖고 중환자실에 좀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그렇게 그거에 깊숙하게 감정이 가진 않았었는데 급성기 치료여서 근데 이번에 이제 병동으로 오면서 상담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니까 또다시 그 느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술은 하세요? 술 잘 못합니다. 아, 잘 못해요? 네. 담배, 아닙니다. 운동하세요, 운동? 진짜 운동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운동하고, 여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고 싶죠. 다 안 하고 있지. 근데 운동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요. 그 교대 근무하세요? 아니요, 상근합니다. 상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원래는 7시 반에서 4시 반이 정규 그 근무 시간인데요. 거의 이제 온전하게 병원에서 시간을 쓰고 있어서 8, 9시 정도에 퇴근합니다. 네. 일단 선생님 같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고 그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병원은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20년 가까이 해주신 게 진짜 이 나라의 큰 고마운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 정말. 야, 그러면 아침 7시 반에 출근하셔가지고 거의 8, 9시에 퇴근하신다고요? 주 며칠, 5일이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주 2일은 어떤 거 하세요, 보통? 집안 살림도 해야 될 거고. 네, 아이랑 같이 보내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하는 분들은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더라도 꼭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근데 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7, 8년 전에 대구에 가면 동대구역 앞에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파티마 병원. 대구 파티마 병원. 네, 맞아요. 네. 아니, 지금 발음이 파티마 병원 이래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파티마 병원 맞아요. 가톨릭 재단이에요. 강연 끝나고 나서 사무처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끝나고 보통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나 봐요. 먹으러 갔는데 원장님이
수녀님이셨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키가 되게 작고 체격이 아담하신데,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작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도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식당 앞에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뵙고 싶고 그때는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하고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어떤 단어예요? 지금은 제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현대에서 쓰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로 느껴졌냐면 어떤 VIP가 와도 제 기도 시간은 딱 지킨다는 그 느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중요한 일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와도 내 기도 시간을 지킨다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이 느낌이 왔어요. 전율이. 병원의 원장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진짜. 병원 아시잖아요. 인간이 바닥에 올 수밖에 없어. 육체가. 그러면 정신도 그래. 밖에선 멀쩡한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케어해야 될 선생님, 스태프들, 환자는 몇 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 나가지만 거기 병원은 20년, 30년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또 총괄하는 건 또 원장님이야. 얼마나 많은 소식이 맨날 들어가겠어요. 아침마다 보고가. 돈 문제, 사고 문제, 인간관리 문제. 근데 저 체구가 작은 저 여성분께서 근데 그분이 큰 소리로도 아니고 지금은 제 기도 시간이어서 그 말을 딱 하는데 저분이 저 기도 시간을 지키니까 그 기도가 저분의 마음을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곳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그 근본의 힘이 나오는구나. 그게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한 것처럼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을 많이 돕고 싶거나 내가 바쁜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기도가 성모님께, 부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도 자기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 나는 그 시간에는 나는 꼭 산책을 해야지. 그리고 제발 산책하실 때 추천드리는 건 핸드폰 안 갖고 가거나 핸드폰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기. 안 된다. 효과 떨어진다. 산책할 때는 산책만. 조깅할 때는 조깅만. 오래 못하겠다 싶으면 1분만이라도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떤 VIP가 와도 그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시간을 좀 웬만하면 지키겠다.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차를 마시는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선생님이 선생님과 삶의 절대성 앞에 뭘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주기를 갖고 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이게 강력한 1번 추천입니다. 그리고 2번, 이제 저절로 그분들과의 거리와 온도감이 떨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선한 마음으로 하려면 어떠한 식으로든 거리를 두시는 걸 추천한다.
그냥 병원 출근 안 할 땐 아예 병원을 잊어버려야 병원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마음이 너무 지치잖아요. 환자들하고 가까이 얘기한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 에너지가 그렇게 못 나가요. 그러면 나는 그런 나를 또 탓하겠죠. 저분들은 생과 사가 걸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성건성했네. 나는 진짜 초심을 잃었어.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나와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맙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잊어버렸네. 스트레스 받아. 배가 고프네. 매콤한 거 먹고 싶네. 택배 몇 개 시키고, 아니면 매콤한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밖에서는 엄청 진심으로 다 하고 집에서는 쓸 에너지가 없고. 그러면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 니들 할 거 해라. 엄마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엄마 왜 병원에서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너도 입원하면 엄마가 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매콤한 게 또 땡기네. 운동해야 되는데 또 매콤한 게 땡기네. 또 왔다 갔다. 아이들 몇 명이에요? 아이 1명입니다. 한 명. 선생님은 환자들한테 내가 간호사로서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이의 엄마로서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으세요? 아이 엄마로서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네. 새엄마도 빵점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매콤한 거 먹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건 인정. 네. 선생님 본인 자신한테 영상 메시지 하실래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하실래요? 누구한테 하실래요? 신랑이랑 아이한테 하겠습니다. 신랑이랑 아이들한테. 저기 보고. 여보, 연수, 지금 내가 되게 많이 힘들어서 많이 못 챙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 오는 거 다 허락해서 시댁 안 가고 여기 오게 해줬잖아.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힘없는 모습 항상 보면서 왜 집에만 오면은 그런 모습이냐고 요즘 계속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힘 많이 얻고 가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주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사랑해. 옛날에 어떤 신부님하고 목소리 수업을 한번 했는데 그 신부님이 저보고 경건한 목소리를 본인이 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경건한 목소리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근데 성경에서 경건이 무엇이라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건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인지 아닌지 몰라요. 확실하게 말한 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날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쉽게 설명하면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철저한 약자. 그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설교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오병이어, 오병. 뜻이 뭐죠? 맥주 5병이요? 1병, 2병, 3병, 4병, 5병? 5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거기에 몇천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은 2만 명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인구를 계산하는 법은 여자와 아이를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여기에 몇 명이 왔다고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거냐? 그때 당시 계산법으로 하면 여기에 성인 남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성은 인구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도. 그렇게 인구에 여성과 아이를 넣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여성과 아이에게 불합리하게 많이 했겠어요. 그 시절에 고아와 과부, 심지어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는 너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있는 일이고,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날에 돌아본다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여건 안에서 돌보고 목소리는 그냥 내야 돼요. 그 어떤 힘도 주지 말고. 그게 경건한 목소리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엄마는 집에 오면 왜 맨날 힘이 없어, 엄마? 엄마는 왜 맨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많은 환자들이 진심으로 봤을 거예요. 저 어제 CT 안에 사람 넣어가지고 여기 관 뚫어가지고 디스크에다가 그 주사 넣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진짜 따뜻한 선생님이거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김창호 선생님 따끔합니다. 따끔. 왜냐하면 그게 따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묵직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서 제 기분을 계속 풀어주려고 하는 걸 알아요. 환자는 되게 두렵거든요. 그 환자복만 입고 그 차가운 스댕 침대에 그리고 누워있으면 다 쫄려.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마취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선생님, 김창호 선생님 이것도 아픈데 이게 겁나서 그래요. 이게 겁이 나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여기에 따뜻한 창조를 해요. 성경책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실존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상담가 선생님의 그 힘든 시기를 지나는 어두운 우주에 빛을 만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사시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언제 올라가세요? 며칠 더 있으시죠? 아, 주일날 오후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내일 전주인데 전주 콘서트에 제가 초대하면 좋은데 제주 오셔서 좀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시고 연락처를 우리 스태프분께 주시면은 전주 근방에 콘서트 할 때 꼭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초대해서 끝나고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아직 누가 돈을 낼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 섣불리 감동받고 박수치고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근데 이제 참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마음이 그런데 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먼저 떠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신기가 있대요. 근데 저는 신기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신께서 만약 계시거나 부처님이 계시거나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남겨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만약에 제가 아이라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나를 너무 빨리 잊지는 마라. 근데 동시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가 어느 정도는 마음 아프고 슬프면 좋겠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항상 엄마 아빠 기억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아이를 기억하려면 엄마 아빠의 마음과 정신과 몸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해야 아이를 끝까지 적정한 온도로 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힘들면 얼른 빼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같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힘든 애도의 기간은 우리 각자가 어느 정도 정할 거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 아빠가 아들을 오래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금 얼마 됐다고 그랬죠? 우리 아이 먼저 떠나보낸 게? 5월 6일에 그러면 너무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눈물 나면 같이 울고, 또 손 잡고 울고, 또 밥 먹다가도 울고, 그때는 계속 같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겨내려고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길을 가다가도 울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울고, 지금은 그런 때인데,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이를 같이 마음에 오래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몸을 써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는 아침마다 조금 같이 두 분이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꼭 같이 저녁 식사 하면서 밥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 때 너무 이러고만 있으면 이게 몸이 못 버티는 그 한계 지점에 도달하니까. 지금은 조금 울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걷다가 또 우시고, 또 걷다가 우시고,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만 있으면 진짜 너무 이 뜨거운 불이 우리를 다 삼킬 수 있으니까. 나머지 얘기는 저희 꼭 같이 만나서 하시죠. 자, 누구 또 계세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암을 앓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치가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늘 불안. 다시 나한테 암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맥주 한 잔 마실 때도 마시다가 뭐 이런 것들. 암에 걸렸는데 맥주를 마신다는 게 참 이제. 상원 치료가 끝난 날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맥주 좀 마시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드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간호사가 한 컵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 제가 말하는 한 병은 피처로. 선생님은 제 누나라고 해도 빠따를 때리고 싶고, 제 동생이라고 하면 빠따를 많이 때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결국 죽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암에 걸리셨고 또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아도 우리가 전이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죽음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이가 될지 안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술을 드신다면 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거고, 그러면 지금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1번, 술을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먹는다면 전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라는 부분적인 사실과, 두 번째는 죽음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강사님은 이것저것 좀 뭘 아는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고 싶은 불교적 소망이 있을 뿐이지, 죽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여러분도 다만 소망할 뿐 다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오직 살아있는 신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살아있는 시간을 비추는 빛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빛이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비추는 빛과 같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 빛이 더 강한 거예요. 내가 항암 치료도 받아봤고 뭐 수술도 해봤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전이 된다는 그 불안감은 일종의 불안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죠. 빛.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시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비춘다고요? 살아있는 시간을 비춘다는 거죠.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감이라는 조명을 죽음 이후로 비추지 말고 이걸 살짝 틀어서 살아있는 시간을 좀 비췄으면 좋겠어요. 그래, 난 죽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다니까요. 선생님이 암 있어서 전이 될지, 저희가 여기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인간이 너무 나약하고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뭐 내가 죽는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 빛이 이렇게 더 강한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불안함의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빛을 삶으로 돌리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보게 돼요? 어디를 가는 게, 무엇을 하는 게, 누구를 만나는 게, 어떤 걸 하는 것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잘 사는 거지?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은 술로 잡은 것 같아요. 참. 그럼 술 먹다 뒤질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말? 지금 남편분 얼굴이 지금 막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있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뭐 술 꼭 드셔야 된다면 죄책감을 갖지 말고 즐겁게 먹자. 그리고 술만 하지 말고 술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이나 다른 장소에 갔는데 술처럼 선생님한테 그 감정과 느낌을 주는 걸 찾아보자. 그것이 바로 불안함이라는 빛이다. 그걸 찾게 하는 거죠. 그 불안함이. 그게 뭐지? 술 말고 또 없을까?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술 하면서 찾아보자는 거죠. 한두 개만 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 저는 이틀 있으면 환갑이거든요. 제가 이제 옳다고 생각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자살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집중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60년을 살다 보니 제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제 발목을 잡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기도합시다. 오늘 분위기 자체가 이게 기도 외에는 구술을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구태타 기도하면서 일단 한 번 웃으셨으니까 숨 쉬셨어요. 선생님의 그 산 세월이 결코 부정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60년의 세월이.
또 놀라운 건 또 60에 비해서 피부가 좋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건 또 어머니에게 피부를 물려받으셨구나. 어머니가 지금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뇌를 좀 속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갑자기 내 이름을 찾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 한꺼번에 내 이름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제가 해외에 수백 번 나가보신 분한테 어느 나라 갈 때 심장이 제일 뛰고 시간이 빨리 가냐고 물어봤더니 인천공항 가는 길이 심장이 제일 뛴대요. 그리고 환전할 때랑 2번이 제일 뛰더래요. 3번째는 로밍 할 때. 어쩌면 우리가 내 심장이 뛰고 내 이름을 찾는 그날도 좋지만, 나 이제 내 이름을 찾아서 길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천공항 가는 길이 우리는 어쩌면 더 설렐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완성의 지점에 가서 행복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완벽한 프로젝트에 이르렀을 때 나는 좀 마음을 놓고 허리띠를 풀고 좀 쉴 거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애들 조금 대학만 가면,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애들에게 문제가 계속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그렇게 못나게 산 게 아닌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결론에 가서, 정상에 가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그전에는 계속 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일단 살아오신 삶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정해드리고 싶고, 2번째는 선생님의 이름을 찾으려는 걸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자. 아주 서서히 가자.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완벽하게 찾은 날 삶을 살고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그 연습을 하자. 그러면 그 연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커피를 마실 때 뭐만 마시면 좋아요? 여기 보르맛에 저기 보면은 로스터리가 있거든요. 무슨 뭐 카카오 로스터리.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초콜릿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콜릿 음료가 나왔거나 초콜릿 뭐 드링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초콜릿 드링크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는 뭐만 하면 좋아요? 커피만 마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한다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하면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뭘 마신 거예요? 생각을 마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커피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저기 갈 때 길만 걸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핸드폰 좀 끄고 이렇게 길만 걷고 그냥 무심히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내려가면서 얘네가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한번 조금 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샤워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커피를 마시면서 근심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산책을 하면서 계속 찍고 있고. 그러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다운되면서 선명한 게 자기랑 이렇게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나한테 할 말도 생기고, 사실은 내가 살아온 세월을 가장 알아줘야 할 사람은 난데, 그 분노랑 나랑 붙어 있으면 주변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밉고 섭섭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분노랑 원망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나를 알아주면 다른 사람들을 나 그렇게 못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 섭섭하진 않거든요.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못 알아줘도 그리 섭섭지는 않고.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 살아온 건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다 떠날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죠. 우리는 인간이고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으니까 한없이 아프죠. 그래서 이 아픔을 너무 빨리 이겨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아픔을 잘
담을 수 있는 더 강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기억을 뭐라고 말하냐면 추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았던 사람, 좋아했던 일, 좋아했던 장소, 즉 우리의 이름은 다 추억이라고 불러요. 기억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기억 베이스인데 좋았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하려는 거의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추억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나이가 30, 40, 50 됐는데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픈 기억만 있어. 아픈 기억을, 이 어둠을 몰아내는 건 오직 추억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 오셔서 제주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음식 잡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가족끼리 왔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혼자 오셨다면 추억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 보자. 추억을 쌓으려면 자기 이름을 알아야죠. 자기의 소망에 원하는 것을 해야 그게 추억이니까. 그러니 제주도 오신 기간 동안 오늘 한 이야기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좋아하시는 음식 드시고 좋아하시는 차도 마시고 좋은 길도 보시고 주상절리 같은데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름다운 마무리되고 여러분도 이제 얼굴이 환해지시고 드디어 이 아름다운 메밀밭과 저 맞닿은 하늘과 이거를 다 보고 가는구나. 저희 딱 한 1분만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핸드폰 찍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 1분만 보고 계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눈을 감고 쉬시고 싶은 분은 쉬시고 그냥 의자에다 엉덩이 이렇게 내려놓고 저기 한 1분만 보고 저희 마무리할게요.